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전경진입니다. 오늘은 아동간호 6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신생아기에 대해서 봤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생후 한 달이 지나서 아기가 영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생후 한 달부터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 그 영아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영아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간호의 일반적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신생아를 1개월까지라고 한다면은 한 달이 지난 아기들은 영아라고 해요. 언제까지? 1년 될 때까지, 12개월 때까지의 아동을 영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돌 때까지는 영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이 지나면 유아가 되는 거죠. 엄마한테서 점점 떨어질 수 있는 나이가 유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돌잔치를 하면서 돌끝맘이 되었다고 하죠. 이제 돌끝맘이 되었다. 이때까지 고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네.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한다는 거. 자, 영아 때는 사회화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면서 통제력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신체적인 발달과 운동 그리고 그 발육 이라고 하죠. 운동 발달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체적인 발달은 우리 생애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 키가 1.5배가 되고 몸무게가 3배가 되는 거죠. 한 1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도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운동 발달은 어때요? 누워만 있던 아기들이 기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는 이제 손발의 근육이 눈부시게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체적 발달 먼저 보시겠습니다. 키와 몸무게의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데 수평적인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수평적인 발달이 뭡니까? 옆으로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키도 1.5배 자라지만 몸무게는 무려 3배나 자랍니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수평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막내가 우리 영아기 때 사진이에요. 이때는 이제 범보 의자라고 해서 혼자 앉지를 못하니까 이제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런 의자에 앉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손발이 아주 포동포동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애기들 막 손발 만져주면 미쉐린 타이어 같이 포동포동한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자, 신장. 자, 먼저 키 보면은 키는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1.5배가 되더라. 자, 우리 돌 되면은 키가 1.5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동간호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50cm로 태어난 아기들이 자, 돌 때가 되면 1.5배니까 75cm 가량 되는 거죠. 자, 12개월에 1.5배가 되고 만 4세가 되면 출생 시 2배가 돼서 약 1m 되는 거죠. 100cm. 자, 제가 우리 둘째가 얼마 전에 100cm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전에 그 개월수를 확인해 보니까 마침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딱 만 4세가 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주말에 놀이동산을 갔어요. 우리 동네에 작은 놀이동산이 있어요. 금오산 아래에 금오랜드라고 거기에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 둘째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 제한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았어요. 형아는 타는데 지는 못하니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m가 넘은 거야. 100cm가 넘으니까 막 기차 같은 거 막 레일도 타고 그리고 막 비행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것도 타고 자, 어린이 그 바이킹도 타고 너무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키가 100cm가 됐다는 거죠. 만 4세가 되면 키가 2배가 된다. 12개월에는 1.5배다. 자, 체중은 어떻습니까? 자, 체중은 우리가 100일 잔치 할 때쯤에 2배라고 했어요. 3 내지 5개월이 되면 출생 시 2배가 됐다가 돌잔치 할 때는 출생 시 3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3kg로 태어났던 아기가 100일 잔치 할 때는 6kg가 되고 돌잔치 할 때는 9kg 내지 10kg 되는 거죠. 자, 체중 있죠. 체중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와 신체 발달 상태의 지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키도 잘 자라는지 측정을 해야 되지만 이 시기에는 체중이 잘 시기별로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아기의 건강 상태를 보는 지표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체중이 순조롭게 잘 증가하고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아예요. 치아는 6에서 8개월에 천리가 나요. 어디부터 나냐? 아래 앞니부터 나게 합니다. 아래 앞니. 그래서 애기들 이빨 2개 싹 올라오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이렇게 아래 턱을 막 내밀면서 웃거든요. 지도 아래가 자꾸 잇몸이 까칠까칠하고 하니까 아래 턱을 자꾸 내밀고 막 웃는데 이때 엄청 귀여워요. 6에서 8개월 됩니다. 전니가 나는데 언제 완성되냐? 자, 생후 2년에서 2년 반, 두 돌이 지나서 30개월이 되면 20개의 전니가 전부 난다. 애기들 유치는 20개예요. 자, 어른은 28개 정도 되죠. 이제 나중에 빠지는 이빨이잖아요. 전니는 나중에 빠지는 이빨들인데 총 20개 정도 되는데 30개월이면 다 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자꾸 우리 애기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딱 30개월입니다. 자, 둘째가 만 4세인데 이제 연년생이에요. 막내가 30개월입니다. 자, 보니까 얼마 전에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금니가 다 났어요. 2개씩 아래쪽에 2개, 위에 쪽에 2개, 양쪽으로 해서 총 20개 전니가 다 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치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유치가 나는 시기부터, 사실은 치아가 나기 전부터 이 잇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유 후에는 약간 젖은 꺼즈를 갖다가 잇몸 마사지도 해주고 우유 찌꺼기도 닦아내는 것이 나중에 충치 예방에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위 나오네요. 두위는 머리둘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유아 그 건강검진 가면은 신장, 체중, 그리고 두위, 흉위, 가슴둘레까지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위는요, 뇌 발달에 지침이 됩니다. 이제 뇌도 용적이 점점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두위도 조금씩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흉위는요, 흉위는 가슴둘레 말하는데, 자, 출생 시에는 두위가 흉위보다 더 머리둘레가 컸어요. 그런데 12개월이 되면 이제 아이들 흉곽도 발달이 되고, 흉곽 안에 장기도 발달이 되면서 이제 폐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위가 흉위보다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흉위가 더 커지게 되는 시기가 자, 우리 12개월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리적 기능 보겠습니다. 우리 영아 보고 있습니다. 제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생리적인 특징은 먼저 신생아 때죠. 우리 생후 한 달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 신생아 때는 이제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어요. 특히나 우리 미숙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신생아들은 불규칙한 것이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괜찮다라고 본 거죠. 호흡 수는 30에서 60회였는데 우리 영아가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호흡이 안정되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30회까지는 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자, 신생아 시기에 맥박은 어땠습니까? 120회에서 140회로 아주 빠르고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아가 되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맥박 수도 줄어들게 돼요. 자, 줄어들게 되는데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150회까지는 정상으로 본다. 80에서 150회까지는 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체온은요 37도, 36도 5부에서 37도까지 정상으로 보고 영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37도 5부까지 약간 높은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37도 5부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게 됩니다. 자, 영아의 수면 시간은요. 자, 아기들은 신생아는 태어나서 잠만 잤어요.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반복했는데 자, 3개월경, 생후 3개월경, 100일쯤이죠. 100일쯤에는 하루에 16시간, 16시간을 자는데 대신에 밤에 깨지 않고 계속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100일의 기적 하잖아요. 100일 전에는 아기들 밤에 깨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수유해야 되고 아기가 탈수에 잘 빠지니까 위 용적도 작고 하니까 자주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기가 밤에 푹 자요. 푹 자고 더 이상 수분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탈수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밤에 수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시기가 100일 이후가 되는 거예요. 생후 3개월경이라고 합니다. 자,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이 많이 보챕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아가 날 때는 이제 이가 올라오니까 아플 수도 있고 또 피가 나는 경우도 봤어요. 이제 피가 나고 잇몸을 뚫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이 보채기도 하고 잇몸을 많이 문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엄마 모유를 먹다가 안 깨물기도 하고, 그죠? 자, 이때 이가 잘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데요. 물론 충치 예방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이가 올라오는데 많이 아프지 않도록 마사지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수유 후에는 매번 깨끗한 헝겊을 물에 적셔서 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 신체적인 발달, 영아의 생리적인 발달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중간에 영아 하임리히법을 끼워 넣었어요. 하임리히법. 우리 영아 시기에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임리히법이 뭐냐면 이제 아기가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갔을 때 그 이물질을 배출하게 하기 위한 호흡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응급처치법 되겠습니다. 자, 아기들은요, 영아 같은 경우는 생후 1년까지 프로이드가 그 리비도가, 성적인 욕구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구강에 있다고 해서 구강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입에 모든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영아기 되겠어요. 또 우리 앞에서 흡철 반사, 이렇게 빨기 반사, 그렇죠? 빨기 반사도 6개월까지, 6개월 이후에 소실된다고 했고, 또 해저기 반사라고 해서 제 입으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자, 책에 나온 대로 보면 영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삼키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 흡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 이 시기에 아기들이 막 기어다니다가 손에 잡히는 건 입에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손에 잡고 입에 넣을 만한 거, 기도를 막 만한 물건들은 집에서 죄다 치워야 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치웠던 것이 바둑알, 그리고 큰 아이가 갖고 놀았던 레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애기 입에 잘못 넘어가면 아주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질식의 증상이 보이면, 질식의 증상 뭐가 있습니까? 제 아기들이 청색증이 오고, 그리고 기침을 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해요. 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청색증이 얼굴에 나타나지만 청색증이 얼굴에 나타나기 전에 처음에 얼굴이 뻘개지죠. 뻘개지면서 호흡을 아주 곤란해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런 증상이 보이면 우리 제일 먼저 흡인이 되었다, 질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아 1세 이하의 아동은 흉부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 행동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이 아닌 집이나 외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바로 119 요청을 하고 이제 바로 실시를 해야 되죠.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향하도록 제 아기를 머리를 받치고 위를 보게 한다. 자, 이 자세죠. 이 자세. 자,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허벅지, 대퇴부에 이렇게 기대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머리를 먼저 아래로 가도록 하고 자, 머리를 손으로 받쳐줘야 돼요. 머리를 아직 잘 못 가누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위를 보게 눕힌 후에 흉골 하부에 약간 아래쪽으로 2개의 손가락으로 자, 애기들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 전체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늑골이라든지 그리고 짱이라든지 내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죠. 여기도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정도 2개를 흉골 부위에 갖다 대고 5회 정도 살짝 압박을 합니다. 자, 이물질이 이때 배출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엎드리게 해요. 반대쪽으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머리를 아래로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우리 넓적한 부분이에요.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안 부위를 5회 두드립니다. 따따따따따 두드리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앞을 보게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죠. 흉부 압박과 등 두드리기를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이게 되게 신기하게 톡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압박을 주면은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자, 빨리 시행하는 게 좋고 조금의 망설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기는 영아기 때 큰애가 영아기 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유아기 때예요. 한 5살쯤 됐을 때였는데 알사탕 그때 막 저 할로윈데이 때 사탕을 막 많이 받아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나. 선키스트 그 지금 사탕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먹는데 그때 할로윈데이 때 사탕 엄청 많이 받았어요. 유치원하고 동네에서.
그때 당시는 코로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막 받아오고 해가지고 제가 알사탕 같은 거는 치워놨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이제 그게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 꿀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겉에서 보면 엄청 귤 모양으로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게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먹어보는데 절대로 입 있죠. 이 그러니까 어금니 안쪽으로 넣고 혀 안쪽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 뭐죠? 이제 이 바깥으로 좀 빨아먹다가 버려라 그랬어요. 맛만 보고.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 저 사탕 준 사실을 집안일 한다고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기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헥헥헥헥 거리면서 나오는데 애가 얼굴이 시뻘건 거예요. 막 소리를 깨깨 지르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딱 목에 걸렸구나 막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이 하임리법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로 겪는 이렇게 질식 그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또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양원에 일할 때 이제 어르신이 갈비를 먹다가 갈비뼈를 삼켜가지고 하임리법 시행해가지고 다행히 튀어나온 적이 있는데 제 아이가 그러니까 막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번쩍 이렇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안고 있죠. 흉부를 압박을 하는 거죠. 복부와 흉부 사이를 압박을 하는데 이제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아가지고 막 압박을 했더니 처음엔 제가 막 덜덜 떨면서 못하니까 아빠가 뛰어나와가지고 나중에 아빠랑 이렇게 교대를 해서 했는데 아빠가 하자마자 막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떼구르르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얼굴에는 막 핏줄 다 터지고 막 애기는 하도 악을 써가지고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임리법을 계속 숙지를 해야 되고 영상을 계속 보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아들도 이물질이 잘 막히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입으로 뭘 가져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영아의 발달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운동 발달을 보실게요. 자, 운동 발달이 아주 눈부시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영아기 때 아기가 누워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걷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자, 운동 발달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영아기 되는데요. 누미 방향으로 일어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가 먼저 머리 가누기로 시작해서 힘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리 방향으로 누미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져요. 또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제 큰 근육에서 먼저 일어나고 점점 말초 방향으로 작은 근육들까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막 움직이는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촬영했던 저희 아이들 사진입니다. 자, 먼저 목 가누기 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고요. 자, 2개월부터 목을 들 수는 있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턱을 드는 시기는 2개월인데 목 가누는 시기는 3개월 됩니다. 자, 2개월에는 목을 들 수는 있는데 머리가 콕콕 잘 떨어져요. 그래서 목을 잘 받쳐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3개월이 되면 목 가누는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목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떨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목을 가눌 수 있기 때문에. 자, 3개월이 목 가누기가 된다. 자, 그리고 4개월에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범보의자에 앉아있는 이 시기가 4개월쯤인데요. 100일 잔치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잔치 할 때 범보의자로 등을 받쳐준 거죠. 잡아주면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목이 가눌 수 있게 되면서 허리로 점차 힘이 내려오면서 이제 뒤집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개월에 뒤집기, 잡아주면 앉기. 자, 옆에 사진은 둘째입니다. 이 사진은 혼자 앉아있죠? 혼자 앉아있는 아기 6개월 됩니다. 자, 6개월 꼭 앉아있는 자세가 육자 같잖아요. 엉덩이가 이제 힘이 내려오면서 엉덩이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6개월 된다. 자, 그리고 8개월에 무릎 끼기 합니다. 8개월에. 자, 무릎으로 막 기고 있죠? 이제 팔을 옆으로 눕히면 숫자를 개미 같아요. 그죠? 개미가 기어다닌다. 기는 시기 8개월이고 또 8개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집게손가락 양손으로 집게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마주 잡고 숫자 8을 만들 수 있어요.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집게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혼자 서 있는 사진은 10개월입니다. 자, 10개월에, 자, 이 시기에는 지가 혼자 섰다가 뒤로 까당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짖는 게 재밌나 봐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혼자 서는 게 재밌어가지고 하루 100번 합니다. 100번 하면서 연습하는 거죠. 힘도 키우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사진, 책 보는 사진은 11개월이에요. 자, 11개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8개월부터 집게손가락 사용하는 연습을 해서 11개월에는 책장도 넘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책장. 근데 이때 막 잘 찢어지는 책 주면 다 찢어 먹어. 그러니까 요새는 아기들, 영아들 책 볼 수 있도록 두껍게 잘 안 찢어지는 책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자, 책에는 가구를 잡고 걷는 시기가 10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즘에는 이렇게 걸음마 보조기라고 해서 붙잡고 걷는 연습을 하게끔 이제 놀이기구, 놀잇감도 잘 나와져 있어요. 요것도 한 10개월, 11개월쯤 됐을 텐데 한 손으로 막 잡고 엄청 빨리 걷죠. 자, 붙잡고 걷는 시기 10개월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개월이에요. 우리 영아의 마지막 시기 12개월에 혼자 걷기 가능하게 됩니다. 자, 사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표로 만들어 봤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영아기 대근육 발달 보시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1개월 때 신생아 시기였죠. 대부분의 반사 행동이 있었고요. 이때는 반사 행동에 의해서 그 아기가 움직임이 대부분이었어요. 자기가 뭐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로 반사를 통해서 막 팔다리가 휘졌고, 그죠? 그리고 경반사가 있었고, 머리가 돌아가는 쪽으로 팔다리가 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간 쪽은 굴곡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잡기 반사가 있었고. 자, 2개월에는 턱을 들 수 있습니다. 2개월에는 턱을 들 수 있지만 그 턱 드는 시간이 오래되지는 못해요. 턱을 막 힘겹게 막 들어 올렸다가 콕 떨어지고 해서, 자, 이때는 턱 들기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항상 목을 받쳐줘야 돼요. 자, 3개월부터는 스스로 목 가누기, 그 목 가누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목이 뒤로 떨어지거나 앞으로 떨어져서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 거죠. 목 가누기 가능하고. 자, 4개월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 경반사, 긴장성 경반사 있죠. 소실되는 시기가 이제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자를 그 아기 그 체위를 생각을 해서 사를 생각하라고 소실되는 시기가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 긴장성 경반사가 소실되면서 사실 뒤집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뒤집기가 만약에 경반사가 살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목을 가는 쪽으로 팔다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뒤집기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긴장성 경반사가 사라지면서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4개월에 뒤집기 한다. 그리고 받쳐주면 앉는 시기, 우리 100일 잔치 할 때 범보 의자에 앉힌다 그랬죠? 그때가 4개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개월은 크게 중요한 시기는 아닌데, 이제 팔, 다리, 목, 머리가 점점 조절 능력이 강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자세를 하냐면, 엎드린 자세로 팔다리, 목, 머리를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막 슈퍼맨 자세 막 이런 거 잘하는 시기가 5개월 됩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발도 먹어요. 팔다리가 막 잘 움직이니까. 지금 저희 애기 그 막내, 여기 5개월 사진이죠. 발 먹죠. 발 엄청 먹었습니다. 발을 왜 그렇게 먹었나 몰라. 자, 6개월에는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게 6자가 엉덩이로 그 체중 지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려오는 거죠. 뭐라 그러죠? 조절 능력이 내려오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혼자 앉기가 가능하다. 자, 이때 이제 막 앞구르기 뒷구르기가 아니고 이게 뒤집기 대집기 해서 막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 뒤집기가 아주 능란해져요. 4개월부터 뒤집기 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때는 얼마나 이때까지 많이 뒤집었을 거야. 막 지가 뒤집다가 깨고 막 그럽니다. 뒤집을 줄만 아는 게 아니고 다시 뒤집었다가 다시 똑바로 놓는 걸 되짚는다 그러는데, 막 뒤집기 하면서 막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자다가 이제 밤에 깨서 보면은 이불 밖에 나가 있고 막 그래요. 자, 6개월에 요거는 대근육 발달은 아니지만 생리적 사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6개월까지 아기가 약간 사시 증상이 있어도 그건 정상적이다, 생리적인 거다라고
받다라는 거죠. 이제 6개월 이후에 생기는 사시는 약간 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6개월 이전까지는 사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7개월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붙잡아주면 서려해요. 그래가지고 애기 옆구리를 끼고 양쪽으로 안아주면은 발바닥이 바닥에 대면 펄쩍펄쩍 막 뛰입니다. 그래서 깡충깡충 뛰려고 하는 시기가 되고, 자, 요때부터 뭐 시켜주면 좋냐? 여기 7개월 보행기 태워주면 좋다. 보행기 태우면 좋다. 발에 힘이 점점 생기니까 지가 깡충깡충 뛰려고 하니까 보행기 태워놓으면 지가 앞으로 막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보행기 태워주면 이제 엄마가 이제 조금 수월하죠.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막 안아주고 했는데 보행기 태워놓으면 이제 지도 좋아하고, 물론 그 시간이 길면 안 좋지만 무릎에 엄마도 편하고 집안일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제 7개월에 보행기 탄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8개월에는요 숫자 8 생각해서 팔을 옆으로 눕히면 이제 개미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기게 되는 시기 8개월, 그리고 집게 손가락 사용한다 하는 거죠. 요거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제 요 시기에 이유식도 한창 할 때니까 지가 숟가락을 잡고 지가 먹으려고도 하고 빨대컵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9개월에는 가구 잡고 일어서기, 그리고 무릎 굽혀서 지가 앉습니다. 가구를 붙잡고 일어섰다가 또 지가 혼자 스스로 안정적으로 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10개월에 혼자 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구 잡고 걷는 시기 되겠어요. 자, 11개월에 책장을 넘긴다. 아까 전에 책 보는 아기 사진 봤죠? 책장 넘길 수 있는 시기 11개월. 근데 이때 이게 얇은 책장 이런 거 주면 다 잡아째고 다 입으로 넣습니다. 애기들이 사용하는 두꺼운 뭐 그런 책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찢을 수 없게끔. 자, 12개월에는 혼자 걷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은 지금 가방 끌고 다닌 거죠. 요거 18개월 사진인데 실제로 18개월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가방 같은 거 주면 막 끌고 다니는 뭐 그렇게 장난감으로 사용하고 합니다. 책에도 18개월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18개월 된 유아는 장난감을 끌고 다닐 수가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 적었어.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3개월에 못 가누기 한다. 자, 3개월에 못 가눌 수 있다. 자, 그리고 4개월에 뒤집고 받쳐주면 앉을 수 있다. 자, 그리고 6개월에는 혼자 앉는다. 자, 그리고 8개월에 긴다. 집게 손가락 사용한다. 자, 10개월에 혼자 선다. 그리고 12개월에 혼자 걷는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먼저 이제 목부터 이제 다리까지 점차적으로 도미 방향으로 발달이 되더라. 뭐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고, 6개월에 혼자 앉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에 혼자 앉기, 10개월에 혼자 서기, 12개월에 혼자 걷기, 이렇게 발달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서는 거는요, 붙잡고 서는 게 7개월에 붙잡아주면 서려 했죠? 근데 10개월 되면 혼자 설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혼자 걷는 것도 어때요? 10개월에 가구 잡고 걸었는데 2개월 있다가는 혼자 걷고, 이런 식으로 발달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 대근육의 발달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아 발달, 인지도 발달이 되죠. 이제 아기가 신체적 그리고 근육, 운동 발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지 발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아제가 제시했던 뭐 그런 이론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사를 통해서 아기가 처음에는 반사를 통해서 반사 행동만 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인지가 획득됨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반사 행동만 하다가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게 되는 행동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계속 적극적으로 습득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사 행동이 의도적인 행위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의도적인 행위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 시기 때 대상 영속성 이라고 하는 인지 발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 연속성이 뭐냐면은, 대상 연속성은 말 그대로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영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존재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에 가려지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을 갖다가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앞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피아제의 발달 단계 중에서 그때 영아기 때 대상 영속성이 발달된다고 했어요. 그때 영아기 때 대상 영속성 발달이 되는 것이 영아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피아제 뭐 개념에 대해서 뭐 그 순서대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상 영속성이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이제 낯가림 있죠. 낯선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분리불안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대상 영속성의 발달을 보시면 먼저 2개월 때까지는 사실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습니다. 엄마가 눈에서 사라져도 내가 보고 있던 것이 사라져도 사라졌는갑다 하는 거지, 그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고요. 2개월에서 4개월 아기들이 100일쯤 되면은 대상이 사라진 곳을 잠시 바라보기는 합니다. 없어졌네 하는데 없어졌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4개월에서 8개월, 약 6개월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낯가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에서 사라진 대상을 이제 찾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개월 때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는 하는데 이제 사라진 자리에서만 찾아, 딴 데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사라진 자리에서만 찾아 헤매고 이불 속에 숨기면 이불 속에서 찾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드러내서 뭐 그런 시기가 10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에는 드디어 아기가 엄마한테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없는 사물에 대한 상징적인 표상이 가능하거든요. 내 눈앞에 없지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와줄 거야 하는 그런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엄마가 사라져도 엄마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기가 상징적으로 이제 단어를 말하면 이때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개수도 늘어나고 이게 말도 하는 시기잖아요. 언어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꽃 하면은 이제 꽃에 대한 뭔가의 대상 표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죠. 어떤 사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모든 표상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그 아기들 항상 대상 영속성이 발달을 할 때 어떤 놀이가 좋냐면 까꿍놀이 있죠. 까꿍놀이. 숨었다가 다시 까꿍 하면서 나타나면은 이제 애기들이 까르르 좋아하죠. 엄마 표정이 막 웃겨서 막 까르르 웃는다기보다는 눈앞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거야, 애기한테는. 그러니까 까꿍놀이를 할 때도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지고 애기한테 이제 대상 용속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우리 셋째 아기인데 이게 한 20개월쯤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도 까꿍놀이 엄청 좋아해요. 까꿍놀이를 한번 시작하면 100번은 해야지 끝난다는 거. 아주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 좋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아 발달. 자, 그 다음은 감각 발달 있는 거죠. 감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감각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모든 감각이 점차적으로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시기가 영악이고 특히나 시각, 청각, 미각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성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흑백으로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다가 신생아 시기에 점점 윤곽이 잡히면서 색채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돌쯤이 되면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발달이 된다 하는 거고, 자,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릭슨이 얘기했죠. 이때 엄마와의 그 관계가, 애착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잘 일어나면 신뢰감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이 생성되는 시기가 영아기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성적 발달은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프로이드가 이 시기에는 구강기로 모든 것을 입으로 탐색을 하고 또 만족을 느낀다라고 해서 성감대가 입이라고 했는 시기가 영악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 발달이 일어나요. 언어 발달이 일어나는데 제 아기가 처음에는 즐거움에서 내는 시기 2개월에 쿠잉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쿠잉 소리가 이거 어떤 소리냐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비둘기 같은 소리래요. 구구구구 하고 우자 발음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주로 즐거울 때 나타나는 시기고 제가 아기들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을 많이
많이 찍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찾아봤더니 우리 애기도 2개월 때 코잉 소리를 낸 게 있어가지고 이게 비슷한 소리 같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때라서 좋지. 좋아. 아이고 좋아. 2개월 요 시기에는 주로 이런 소리를 많이 냈더라고요. 쿠쿠 뭐 좋아할 때 뭐 그런 소리를 냈다 하는 거고, 4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 옹알이 하게 됩니다. 옹알이 소리도 있어요. 제 목소리는 들어보지 마시고 애기 옹알이 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우리 아기가. 어이. 자, 이렇게 옹알이로 시작해서 이제 어른들 말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방적인 표현으로 점점 옹알이가 바뀌게 돼요.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옹알이를 내면서 발음이 마치 어른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게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9개월에서 10개월 옹알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죠? 그러네, 의미 있는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자, 의미 있는 첫말은 11개월에 한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단어와 의미가 결합이 돼가지고 의미 있는 첫말을 하게 되는 건 12개월. 주로 엄마가 제일 많죠. 자, 12개월에는 이제 2개의 내지 3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 의미 있는 단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 둘째 한 15개월쯤, 말이 약간 늦었다고 생각돼요. 15개월쯤 한 2-3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형아, 우리야, 우성아, 까까, 뚜뚜, 물, 아빠, 할머니, 네네. 주로 엄마 아빠를 제일 잘 말을 했네요. 지금도 보니까 2-3개의 단어를 12개월쯤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많이 알게 되고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놀이 시켜줄 수 있죠. 에릭슨이 말했던 신뢰감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주로 깍공놀이 한다고 했죠. 깍공놀이를 하면서 대상 영속적인 개념을 다져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엄마가 없어져도 엄마가 다시 나를 데리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발달시켜주는 거. 자, 그리고 감각 발달을 시켜줄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주로 딸랑이 같은 것들 있죠. 딸랑이 흔들면서 시각 발달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딸랑이 같은 경우도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입으로 잘 가져가는 시기니까 아무리 깨물어도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입으로 잘 가져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난감 세척이라든지 소독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영아의 발달 봤는데 이제 영아간호를 한 번에 다 나가지 못하겠어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아기 때 이루어지는 이유식이라든지, 그리고 영아기 때 우리 국가 예방접종 맞게 되잖아요. 뭐 그런 영아의 간호적인 영아 간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영아의 일반적인 발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